네, 이번에도 또 북한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요. 인민보안성 협주단 배우로 계셨던 한소희 씨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옥류관 잘 아시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한의 유명한 냉면집입니다. 북한은 이 옥류관을요, 세계 곳곳에 지점을 직접 내면서 외화벌이에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죠. 아부다비에 있는 최고급 5성 호텔에 새로 이 지점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랜드 밀레니엄 알 와다라는 네. 5성급 그 아랍에미리트 그 수도인 아부다비에 있는 호텔에 네. 새로 그 옥류관을 열었습니다. 네. 자, 옥류관. 이게 그 아부다비는 최근에 이제 문을 연대고 곳곳에 퍼져 있죠.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게? 네, 일단 북한이 해외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그 식당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12개 국가 130여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부다비뿐만 아니라 그 네팔에도 냉면을 파는 그 옥류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중국 베이징에 보면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네. 왕징거리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루 매상이 700만 원을 웃돌 정도라고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짝퉁 같은 짝퉁 식당까지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일단 뭐 이 취재 때문에 평양을 방문한 기자들은 옥류관 가서 꼭 이 냉면은 한번 꼭 먹어본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소희 씨도 이 옥류관 냉면 먹어보셨죠? 어떻습니까? 많이 먹어봤고요. 네.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북한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냉면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 냉면은 사실 그 국정 가격으로 이용권을 줘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보통 주민들은 그 이용권을 받는 게 정말 그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정도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는 뭐 얼마 만에 한 장씩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받을 수 그래요?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네.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니고요. 네. 또 백으로도 그런 이용권이 놔두는데 국정 가격으로 하면 냉면 한 그릇이 이제 560원, 북한 돈으로 560원 정도고요. 네. 외국인들한테 판매하는 가격은 훨씬 한 비싸겠죠? 그릇당 200g에 이제 5달러 정도. 그러면은 한 6, 7천 원 정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요번에요, 아부다비의 5성급 호텔에 문을 연 옥류관, 프리미엄 옥류관이라고 하는데 메뉴판을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식들이 꽤 비싼 것 같아요. 네, 냉면 한 그릇에 일단 2만 원 넘습니다. 냉면 한 그릇에 네. 우리 돈으로 2만 원이 넘습니다. 네, 대표 음식이죠. 평양냉면이 2만 원을 넘고요. 네. 그다음에 삼계탕도 팝니다. 근데 3만 5천 원 정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한 7천 원, 8천 원 정도면 먹을 네. 것 같은데 3만 5천 원 정도 하고요. 또 다른 메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철갑성어 힘줄탕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4만 6천 원 정도 합니다. 철갑상어 힘줄탕이요. 예. 네. 이름도 좀 특이하죠. 그리고 네. 금강산 송이버섯탕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한 3만 원 정도 가격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한 끼 좀 배불리 먹으면은 1인당 한 10만 원 정도는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른 메뉴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고려 왕궁 신선로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12만 원 정도가 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먹는 요리죠. 궁중 그렇죠. 요리 같은 거. 저런 것들은 그렇게 돼 있고 회가 9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금강산 송이버섯 해산볶음 왼쪽에 보면 보이는 건데 그게 한 12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 옥류관 글쎄요. 뭐 지점마다 특색이 좀 있겠지만 공통적인 특색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공연도 볼 수 있는 곳이라면서요. 그러면은 종업원들이 서빙도 하고 공연도 하고 다 하는 겁니까? 네, 뭐 북한 국내에 있는 옥류관은 공연은 안 하고 있지만 네.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또 체제 선전 이용 목적으로 네. 공연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을 선발해서 옥류관 그 직원으로 해서 해외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빙을 보고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네. 뭐 악기 연주나 춤이나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분들로 뽑아갖고 그렇죠. 한다는 거군요. 네. 주로 어떤 공연입니까? 공연 내용은? 공연 내용은 그렇다고 해서 해외에서 뭐 김일성, 김정일 뭐 대놓고 이렇게 찬가는 못 부르고 그런 거는 될수록 자제하고 네. 좀 신나는 체제 선전용으로 뭐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뭐 네. 배우자 노래라든가 네. 가끔은 또 해외 노래도 네. 북한에서 허용되고 있는 뭐 해외 명곡 같은 것도 네. 이제 나가서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외국 관광객들도 접할 수 있고 이러면
이 옥류관 직원 되려고 하는 사람들 꽤 많을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직원들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요? 일단 국내에 있는 것보다 해외로 나가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렇죠.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대외봉사 천국이라든가 또는 뭐 허위사령부라든가 국가안전보위부 그리고 네. 여러 가지 뭐 보위사령부 이런 쪽에 네. 해외로 진출하는 식당들에 나갈 네.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부여하는데요. 네. 외화벌이 수단으로 거기에 소속되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희망한 데서 가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선발을 해서 데려가는 그런 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출신 성분 좋은 사람들 위주로 또 뽑는 그런 것도 있겠군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네요. 여기는. 네, 출신 성분이 가장 중요하죠. 일단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제일 먼저 출신 성분. 네. 해외에 그 어떤 연고자가 있는지, 뭐 친척이 있는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기량, 예술적 기량. 노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춤을 출 수 있는지 네. 악기를 다룰 수 있는지 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또 당선이 되고요. 네. 세 번째 이제 외모죠. 키와 외모 이런 네. 외모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선발 조건이. 한서희 씨 정도 되면은 거기에 충분히 뽑힐 수 있는 외모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북한에서는 갈 수 있었지만 저희 네. 예술인들은 사실 전문단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네. 해외 노동자로 파견이기 때문에 네.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음대를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돈벌이 수단이 딱히 국내에서는 안 되다 보니까 백으로 해서 음대를 졸업해도 네. 해외 식당으로 빠지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외 식당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오래 놔둘 것 같질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해외에 나가면 버는 것도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물을 들기 때문에 네. 그 기한을 정해집니다. 2년 6개월 동안. 그 이상은 잊질 못합니까? 네, 그 이상 잊지도 못하고 반복적으로 나갈 수도 없고요. 나이도 20대 초반. 그렇군요. 기껏해서 나이가 23살이면 네. 제일 많은 나이로 뽑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한소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민보안성의 협주단 배우로 계셨는데 거기서는 어떤 공연을 주로 하셨어요? 뭐 악기 연주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춤이나 공연을 하신 겁니까? 네, 저희는 이제 종합예술 전문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네, 춤, 악기 다 하신 거예요? 아니요, 협주단 안에 네. 성악, 기악, 무용 뭐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중에 저는 어원금이라는 악기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 저에 포함돼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럼 그 공연은 이 옥류관 공연이랑은 좀 차원이 다른 좀 규모 있는 관광성 공연이 아니라 이거는 네. 그야말로 체제 선전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공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서 그런 공연들하고 연주하실 때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우리가 좀 재밌어야 할 그런 건 없나요? 소개해 주시죠. 일단 저희 예술인들도 가장 이제 선호하는 네. 이런 게 있거든요. 다 부러워하는 뭐죠? 그런 자리가 있긴 한데요. 네. 저는 특히 이제 인민보안성협주단에서 이제 소품조 활동을 하고 소품조요? 네, 뭐 김정일의 별장에 들어가서 네. 뭐 하는 공연 이런 것도 가끔 들어가서 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김정일한테 잘 보이고 눈에 들고 하면 네. 김정일이 같이 퍼진 사람과 중앙당 간부와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출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군요. 예술인들에게는 최고의 로망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그럼 방침 결혼을 가장 저희는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무슨 결혼이요? 방침 결혼이라고. 방침 결혼이라고 그러군요. 김정일의 말 한마디로 네. 얘를 누가 결혼시켜라고 하면 그것은 꼭 그 방침에 지시고 따라.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런 방침 결혼을 선호했었죠. 제가 또 소품조라는 얘기는 이번에 또 생소하게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그러니까 위원장한테 직접 가서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품조라고 하는군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북한이 이 옥류관 같은 외화벌이 식당들의 몸집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외화 이 벌이 차단을 위해서 여기 가지 말자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침을 내렸었는데 그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그 옥류관 같은 이런 그 해외 북한 식당들에 대한 제재 같은 것은 네. 안보리 제재로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북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네. 예컨대 그 해당되는 당사국의 현지인이나 현지 기업과 합작 네. 형태로 네. 북한 식당을 열어서 이렇게 이제 인허가 같은 것을 받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제재라든지 아예 그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네.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자, 한소희 씨, 나중에 우리 어은금 병창조 앙상블이라고 표현이 됐군요. 공연 한번 꼭 좀
볼 기회를 주십시오. 네.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다음번에 또 북한 관련 재밌는 얘기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탑10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8번째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4위로 꼽은 내용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